여러분, 타자들이 약물로 홈런을 뻥뻥 때려내던 1990년대 후반 메이저리그를 기억하시나요? 투수에겐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괴물 같은 타자들을 오직 순수한 실력만으로 압도한 선수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경이로운 그를 외계인이라고 불렀죠. 당시 강속구 투수라면 2m에 가까운 거구여야만 한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80cm에 77kg이라는 아주 왜소한 체격이었죠. LA 다저스의 명장 토미 라소다 감독조차 그의 체격이 작아 선발로 버티지 못할 거라 오판했습니다. 결국 그는 트레이드라는 뼈아픈 실수의 희생양이 되었죠. 하지만 몬트리올로 이적한 그는 펠리페 알로 감독의 조언으로 포심 패스트볼을 던지기 시작하며 완전히 다른 투수로 각성하게 됩니다. 폭발적인 구위를 장착한 그는 1997년 마침내 내셔널리그 4위 영상을 거머쥐며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1998년 보스턴 레드삭스는 투수 역대 최고액으로 그를 품에 안습니다. 진정한 외계인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사람들이 이 선수에게 가장 처음 충격을 받은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자신의 홈구장에서 열린 1999년 올스타전이었습니다. 그는 1회부터 당대 최고의 약물 타자들을 포함한 전설 4명을 연속으로 삼진 처리해버립니다. 그야말로 야구계가 발칵 뒤집혔죠. 2이닝 동안 무려 5개의 삼진을 잡아낸 그는 당연히 올스타전 MVP를 차지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경이롭게 바라봤습니다. 1999년 9월 라이벌 양키스를 상대로는 무려 17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단 1안타만 허용하는 괴물같은 피칭을 보여줍니다. 1999년 시즌 그는 23승, 평균 자책점 2.07과 313 탈삼진으로 아메리칸 리그 투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기록이죠. 하지만 진짜 미친 기록은 2000년도에 나옵니다. 현대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구 시즌으로 불리는 바로 그 해입니다. 당시 아메리칸 리그 평균 자책점은 4.76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드로 혼자 1.74를 기록했죠.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수치입니다. 수비의 도움을 배제한 FIP 지표는 무려 1.39였습니다. 이는 그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타자들을 철저히 압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닝당 출루 허용률인 WHIP는 0.74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1이닝에 한 명도 1루를 밟지 못했다는 뜻이죠. 이 압도적인 성적으로 그는 통상 3번째 4위 영상을 만장일치로 수상합니다. 누구도 그의 지배력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삼진 대 볼넷 비율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볼넷 하나를 내줄 때마다 무수히 많은 타자들을 돌려세웠던 완벽한 제구력이었죠. 작은 체구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체적 한계를 자신의 독특한 메커니즘과 두뇌 플레이로 완벽하게 극복해냈습니다. 대체 이 왜소한 투수가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공을 던졌을까요? 이제부터 외계인만의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페드로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손가락에 있었습니다. ET 손가락이라 불릴 만큼 비정상적으로 길고 엄청나게 유연했죠. 그의 손가락 길이는 198cm가 넘는 거구의 선수들과 맞먹었습니다. 이 긴 손가락이 공에 닿는 시간을 극대화해 주었죠. 손가락이 공에 오래 접촉하면서 엄청난 스핀과 회전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패스트볼이 타자 앞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인 이유입니다. 게다가 그의 팔은 4분의 3 각도에서 내리꽂았습니다. 이 독특한 팔 각도 덕분에 타자들은 공의 궤적을 예측하기 정말 어려웠죠. 하지만 그의 진정한 결정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라 평가받는 전설의 서클 체인지업입니다. 페드로의 체인지업은 패스트볼과 똑같은 팔스윙, 똑같은 궤적으로 홈플레이트 바로 앞에서 거짓말처럼 뚝 떨어졌습니다. 20에서 25cm에 달하는 엄청난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타자가 체인지업이라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방망이가 헛돈 뒤였습니다. 보통 체인지업은 땅볼을 유도하기 위해 던지지만 페드로의 체인지업은 타자를 철저하게 삼진으로 잡아내기 위한 절대적인 마구였습니다. 2루 주자가 사인을 훔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투구폼 도중에 직구 그립을 체인지업 그립으로 바꾸는 마술 같은 기술까지 썼습니다. 직구다 하고 타자에게 사인을 보냈지만 날아온 건 뚝 떨어지는 체인지업이었습니다. 주자들도 타자들도 완전히 농락당한 거죠. 98마일의 불같은 직구를 꽂아 넣다가 갑자기 86마일의 변화구를 던집니다. 일정한 패턴이 없어 타자들은 타이밍을 잡을 수 없었죠. 구위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엄청난 야구 지능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직구와 체인지업에 가려져 있지만 그의 날카로운 커브 역시 타자들의 무릎을 꺾게 만드는 1급 무기였습니다. 특히 좌타자들은 바깥쪽으로 달아나며 떨어지는 그의 서클 체인지업에 추수감사절 칠면조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를로스 벨트란, 데이비드 오티스 등 숱한 슈퍼스타들이 가장 상대하기 끔찍했던 투수는 단연 페드로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 완벽한 선수에게도 오해와 논쟁은 있었습니다. 1994년 퍼펙트 게임을 앞두고 레지 샌더스를 맞춰 빈볼 논란으로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죠. 1사 퍼펙트 상황에서 고의로 공을 던질 투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샌더스의 섣불린 폭주가 야구 팬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는 타자에게 절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몸쪽 깊숙한 곳을 찌르며 타자를 기선제압하는 사나운 승부사였죠. 거친 승부욕에 불만을 품은 이들도 있었지만 마운드 위에서 보여준 그의 기적같은 피칭 앞에서는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수가 진짜 왜 특별한지 증명하는 가장 극적인 드라마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위대한 경기로 가보시죠. 1999년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5차전, 보스턴은 초반부터 8점을 내주며 시리즈 탈락의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이스 페드로는 1차전에서 광배근 파열 부상을 입어 팀 닥터로부터 등판 불가 혹은 최대 2이닝 판정을 받은 상태였죠. 하지만 지미 윌리엄스 감독은 4회 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부상당한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구원투수로 호출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부상 여파로 그의 패스트볼 구속은 90마일 이하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불같은 강속구는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그는 구속 대신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의 환상적인 조합과 완벽한 제구로 리그 최강 클리브랜드 타선을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무려 6이닝 무피안타, 무실점, 부상당한 몸으로 6이닝 동안 단 하나의 안타도 내주지 않는 기적의 구원 투수였습니다. 그의 눈부신 투원 덕분에 보스턴은 12대8 대역전승을 거두며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야구 역사상 최고의 명경기 중 하나이죠. 첫날 페드로는 그 경기는 내 커리어 전체를 걸고 던진 도박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팀을 향한 그의 헌신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물론 당기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2003년 챔피언십 시리즈 당시 양키즈 돈 지머 코치와의 벤치 클리어링 충돌 같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페드로는 커리어를 통틀어 그 사건을 자신의 가장 큰 실수이자 유일한 후회라고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6년간 이어지던 보스턴의 지독한 저주를 끊어내고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들어올립니다. 우승의 영광을 뒤로하고 2005년 뉴욕 매츠로 이적한 그는 구속은 떨어졌어도 노련한 피칭으로 팀을 이끌며 사이 영상 투표 후보에 또 오릅니다. 2009년 필라델피아와 계약한 그는 포스트 시즌에서 다저스를 상대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자신의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태웁니다. 무리한 연장 대신 박수칠 때 떠나는 길을 택한 그는 2011년 공식 은퇴를 선언하며 위대한 투수로서의 여정을 마칩니다. 자, 이제 그가 야구장 밖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볼까요? 그는 도미니카 빈민가에서 야구공 대신 오렌지를 던지며 자랐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라틴계 선수들의 영원한 우상이자 인도주의자인 로베르토 클레멘테의 정신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정상에 선 그는 고향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형제들과 함께 페드로 마르티네스 재단을 설립합니다.
거액의 사재를 털어 학교를 짓고 복지센터를 만들고 빈곤 아동들에게 무료 교육과 급식,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단은 세계적으로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는 자선단체로 꼽힙니다. 마운드 밖에서도 진정한 구원투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을 때 고향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무려 30km에 달하는 거대한 환영 인파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2015년 그는 은퇴 선수가 자격을 얻는 첫 해에 91.1%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쿠퍼스타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합니다. 보스턴 레드삭스 역시 그의 위대한 헌신을 기리며 투수 최초로 그의 등번호 45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그의 역경 극복과 헌신의 스토리는 미국에서 그로잉업 페드로라는 어린이 그림책으로 출판되며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자서전 페드로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그가 어떤 마음으로 마운드에 섰는지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메이저리그 뿐만 아니라 그의 전성기 기틀을 마련해준 캐나다 야구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되며 전 세계적인 사랑을 확인했죠. 은퇴 후 그는 MLB 네트워크의 패널로 변신해 특유의 입담과 예리한 시선으로 투수들의 투구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스턴 레드삭스의 특별 고문으로 활동하며 후배 투수들에게 자신의 전설적인 체인지업 비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219승 2.98의 평균 자책점 3154개의 탈삼진, 그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완투수 중 한 명입니다. 부정행위가 난무하던 시대에 오직 타고난 신체의 특별함과 피나는 노력만으로 거구의 타자들을 압도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수많은 전설들이 있지만 누구의 전성기가 가장 압도적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수많은 통계와 전문가들은 페드로를 1위로 꼽습니다. 그는 키 큰 선수만 강속구를 던진다는 편견을 부수고 신체 구조와 회전수를 이용한 현대야구 투구 메커니즘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덩치 큰 타자들이 홈런을 치게 놔두지 않겠다는 그의 도끼는 전 세계 야구 팬들을 열광시켰죠. 그가 남긴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들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때로는 컴퓨터 시스템의 오류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강속구, 브레이킹볼, 오프스피드 피치 세 가지가 모두 완벽의 경지에 올랐던 역사상 가장 밸런스가 좋은 투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수많은 라틴계 선수들과 투수들은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영원한 우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마운드에 오르고 싶은 투수, 단 한 경기를 이겨야 한다면 전 세계 누구보다 믿음직한 에이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완성하는 것은 마운드 위에서 보여준 투지가 세상을 향한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어린 아이들에게 그는 단순한 야구 선수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죠. 데이터 야구가 발전하고 과거를 분석할수록 그의 1999년, 2000년 시즌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영역이었음이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야만적이었던 시대를 예술 같은 피칭으로 지배한 작은 거인, 영원한 외계인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전설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페드로는 과연 어떤 선수였을까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